안녕하십니까, 김중태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 제2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괴뢰로 보는 북한 노동당과 그들의 노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친북주의자, 종북주의자, 주체사상파 등 공산주의 세력이 첫째고, 둘째 일부 4.19 세력이며, 세 번째 무늬만 보수주의자인 사이비 보수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먼저 건국 대통령 이승만부터 논해 봅시다. 한마디로 이승만은 하늘이 낸 사람입니다. 원효결서에도 목자가 들어간 사람이 남쪽의 정권을 잡는다 하고 이승만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지만, 정감여록을 비롯한 여러 예언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칠판을 보시죠. 바로 이 자입니다. 이와 갱발하시 청계 77 이후 조선 운수 시종여일 20자입니다. 이와 갱발하시가 뭐냐면은 오얏나무 꽃이 하시 어느 시기에 경은 다시란 어게인이란 뜻입니다. 다시 피리요. 이 오얏나무 꽃이 언제 다시 피리요. 청계 77 이후로다. 푸른 닭 77 이후로다. 푸른 닭 77 이후가 뭐냐면은 닭띠가 5개 있습니다. 을유년, 그 다음에 이게 푸른 닭이고 동방이죠. 을유년 푸른 닭이고, 정유년이 붉은 닭이고 남방이고, 그 다음에 기유년이 중앙 황토 닭입니다. 황색 닭이고, 그 다음에 신유년 흰 닭이고, 계유년 검은 닭입니다. 그 중에 동방은 가불은 동방이므로 또 동방은 푸른색입니다. 청계는 바로 을유년을 말합니다. 1945년 을유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날짜가 8월 15일인데 그 양력 8월 15일이 바로 음력으로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일 칠성날입니다. 그러니까 청계 77 이후 무슨 이야기냐면은 1945년 을유년에 해방이 되자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박사께서 귀국하셔서 1948년 미군정 3년간의 미군정을 거친 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창건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걸 바로 말한 거예요. 이성계는 무슨 띠냐 하면은 1335년 이태조는 을해생입니다. 푸른 돼지띠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도 1875년 을해생, 바로 푸른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540년의 연차가 있지만은 을해생 띠동갑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의 가계를 보자면은 이 박사는 세종대왕의 형님이신 양녕대군의 세종에게 왕위를 양보한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의 18대 종손입니다. 18대 종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바로 이 박사에게 있어서 20대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운수 시종여일이 뭐냐면은 1392년 개성수창궁에서 이태조가 즉위식을 올림으로써 조선 왕조가 개국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경술년 8월 29일 27대 순종을 마지막으로 조선 왕국은 일제의 합병, 병탄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뭐냐면은 자기 후계자를 정할 때에 정실소생인
한시 소생이 아닌 소실인 강씨 소생인 방석이를 자기 후계자로 정해서 임금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개국 공신인 정도전이 여기에 찬성했지요. 그러니까 태조의 셋째 아들인 이방원이 태종이 됩니다. 이방원이 이걸 눈치채고 1, 2차 왕자의 난을 일봤습니다. 그래서 방석이를 때려 죽이고 정도전이 이하 방석이를 옹립하려던 그 사람들을 다 주살시킵니다. 그러자 이성계 태조는 함흥으로 그냥 옥새를 들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냥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방원 태종이 함흥으로 사신을 보내서 옥새를 돌려달라. 그래 말해도 그 함흥에 가면 조그만 내가 있는데 그 내를 건너기 전에 이성계 신궁입니다. 활을 아주 잘 쏩니다. 그 사신을, 아들이 보낸 사신을 활로 쏴 죽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태종이 무학대사를 특사로 보냈어요. 근데 무학대사가 누구냐면은 이성계 태조가 임금이 되기 전에 꿈을 꿨는데 밤에 헌집에서 석가래 3개를 짊어지고 나오는 꿈을 꿨어요. 자, 이겁니다. 석가래 3개에다가 척추뼈가 이게 임금 왕자입니다. 그 무학대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바로 고려왕조 대신 새로운 나라를 개국해서 임금이 될 팔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학대사는 이성계 태조로 봐서는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야인인 시절에 임금 된다고 말한 사람이 무학대사 아닙니까? 그럼 무학대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양주에 있는 서강사까지 와서 거기서 바로 저 무학대사가 꿈풀이를 해줬거든요. 거기서 경복궁까지 안 오고 거기서 자기 아들 방석이를 죽인 이방원이 자기 셋째 아들을 만나서 옥새를 마지못해 돌려주고 그냥 부자간의 사이가 그냥 화해를 안 됐어요. 그냥 뭐 옥새만 돌려줬지 그냥 화해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태조가 후계자를 잘못 정하는 나물에 결국 태종의 그 왕자의 난을 만나서 불명예 퇴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후계자로 같은 전주이시 가문의 이기붕을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기붕의 큰아들인 강석이를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로 삼았잖아요. 근데 4.19 때 어땠습니까? 4.19가 이기붕인가 자유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나물에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기붕 일가는 강석이가 권총을 쏴가지고 다 일가가 몰살하고 청와대에서 그때는 경무대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도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그 불명예 퇴진을 해서 하와이로 망명했다가 죽어서 시신으로 다시 환국해서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인 이성계나 처음이죠. 조선의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성계의 20대 자손인 이승만이나 대한민국의 건국자는 이승만이나 처음과 끝이 똑같이 같다. 한 가지로 같다. 둘 다 불명예 퇴진한다는 운수를 말해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조선운수 시종예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이후로 전주이신은 없습니다. 지금 김일성이도 무슨 뭐 조선민주주의 뭐 조선이란 국호를 씁니다마는 김일성이는 이거 전주긴가입니다. 전주이신은 이성계 이승만으로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대권 검진 사람은. 국가수반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국가수반인자면 같지 않습니까? 명칭만 다를 뿐. 그게 바로 이 수무자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을 비난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 반역자인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한 책임을 이승만의 가오로 돌리지만은 사실은 이건 이승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1945년 해방되자마자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온 명분이 뭐냐면 일본군 무장해제 명목으로 들어왔어요. 남쪽에
하지 중장을 수반노라는 미 군정이 45년에 들어와서 48년까지 거의 4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치안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경무부장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콜롬비아 대학 출신인 조병옥 박사를 경무부장, 요즘 말하자면 치안국장이죠. 경무부장을 시키고 수도청장, 서울시경국장에는 에딘바라 대학 출신인 창랑 장택상 씨를 수도청장을 시켰고, 밑에 중간간부급 내지 하급 경찰관에 일제 때 순경, 순사 경험이 있는, 경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바로 채용한 겁니다. 이거는 미 군정이 채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승만의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승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승만을 비난하는 세력들은 이래 말해요. 이승만 12년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민생 문제를 비롯해서 뭐 하나 이룩해놓은 게 뭐 있냐,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무능한 지도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해방된 지 바로 1년 10개월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6.25 며칠 전에 넘겼습니다. 그때 이북 공산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임시 수도인 대구와 부산의 거리에는 북쪽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과 거지들로 넘쳐하는데 이게 어떻게 전부 다 이승만의 책임입니까? 이게 김일성이가 6.25를 일반시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승만의 책임입니까?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2년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해방 후 1948년 런던 올림픽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참가했고, 52년 전쟁 중에서도 헬싱키 올림픽에 대한민국 선수가 참가를 했어요. 그때는 비행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대한민국 대표단이 홍콩으로 일단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연락선을 타고, 그때는 스웨즈 운하가 개통되기 이전이 나서 인도양으로 해서 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아프리카 대륙의 서부 지역을 해서 유럽을 이렇게 북상해가지고 핀란드가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북부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수도에 핀란드에 딱 도착한 선수들이 선수촌에 딱 입사하자마자 식사 시간이 왔는데 보니까 뭐 돼지고기, 닭고기, 뭐 소고기를 비롯한 버터, 우유, 치즈 뭐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그 선수들이 그걸 무작정 먹었어요. 보리밥도 못 먹는 신세 그걸 먹고 나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배탈이 난 겁니다. 보리밥도 못 먹는 신세에 그냥 치즈니 우유니 막 고기를 막 억수로 먹었으니까 배탈이 날 수밖에. 그래서 밤새도록 설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참가를 못했어요. 설사하다가 그냥 그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동아일보 기사에 났어요. 제가 52년 똑똑히 그 기사를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 집이 유일하게 우리 동네에서 동아일보를 보는 집안이었는데 그 동아일보에 크게 났어요. 근데 국민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을 국위를 추락시킨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은 평생 고기를 다 먹어봐서 고기를 그렇게 먹어봐서 평생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그만큼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하지만 그때 대통령이 먹던 그 반찬이 뭐냐면은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라는 게 있습니다. 비지찌개에다가 구운 김 몇 장, 그 다음에 김치, 이게 전담도, 그 다음에 콩나물국, 이게 대통령의 식단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 이승만의 책임입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후 이런 시를 읊었다 합니다. 자, 이거 다시 보시죠.
보입니까? 우국, 우족, 전전야, 만국통상불매수. 우국, 걱정할 우자입니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우족, 민족의 장래를 걱정해서 전전야. 전자는 이거 이사, 이전 갈 때 옮길 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은 뒤집어질 전이에요. 전복, 국가 전복, 자동차가 전복됐다.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바로 누웠다가 바로 엎드려 누웠다가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또 일어나 앉았다가 해도 무슨 묘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국통상불매수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물건을 상품을 서로 팔고 사는 무역을 하는데 통상을 하는데 내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나 이승만의 근심 숫자입니다. 근심 걱정거리를 사가는 나라는 하나도 없더라. 이런 시입니다. 이거 얼마나 통렬한 시입니까? 그만큼 해방 후에 우리 남한이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공자라고는 없고 정말 가난했어요. 이게 다 이승만의 책임입니까?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처럼 2번 대통령을 하고 명예롭게 물러났으면은 영원한 국부로 추앙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이승만은 한간에 비난하는 바와 같이 독재자는 아니었습니다. 자유당 시절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행하여 시골의 군수를 비롯해서 면장, 동장까지도 직접 선거로 뽑았어요.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때 동장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동에 동장까지 다 직접 선거로 뽑았다면. 그런데 왜 민주주의가 안 됐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민주주의가 정착 못했습니다. 금강산도 19경이라고 아까 헬싱키 올림픽 선수촌 말했잖아요. 고기가 뭡니까? 보리밥도 못 먹는 신세요. 어? 그러니까 미군 부대 가가지고 그냥 고아들이 그냥 할로 기부미 주인감 기부미 초콜릿 해가지고 미국에 그 강냉이 꿀꿀이죠. 그거 개우 먹고 말이지. 그거 먹으면 그래도 잘 먹은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타임스가 뭐라 했냐면은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난해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민주주의가 안 된 거지. 이승만이 무슨 독재를 해서 자 3대 대통령 선거 때 이 박사가 투표 3일 앞두고 야당 후보인 신익희 후보가 심장마비로 급사했어요. 이리역에서. 그때 만약 이 박사가 출마했으면 남로당 출신인 빨개인 조봉암이가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대 선거회 때도 야당 후보인 조병옥 박사가 너무 평소에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많이 마시는 나물에 선거 며칠 앞두고 미국 워싱턴 월트리드 육군병원에 진단하러 갔다가 위암이라는 선고를 받았고 수술하는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투표 당선됐어요. 이 박사는 부정선거를 안 했습니다. 이기부위가 부정선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박사는 민주주의를 했지만은 민주주의가 정착 못된 거는 국민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민주주의가 정착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그런 과오가 있습니다만은 만약 6.25 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6.25 사변이 딱 터자마자 이승만 박사가 자기가 아끼는 영문 타이프라이터가 있어요. 거기에 자신이 직접 영문 편지를 트루만 대통령께 보냅니다. 이거 도와달라. 공산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로
16개국으로 편성된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때 만약 이 박사께서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대한민국은 벌써 적화되고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졌는데 무슨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 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디 우리 이승만을 비난하지 맙시다.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인간인 이상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약점보다도 실수보다도 공로가 월등 많은 사람이고 그 가장 위대한 공로가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켜낸 공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